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인터넷에 핫한 기사죠. 이 박수홍 해가지고, 이 박수홍 사건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가족 분쟁?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깃든 어떤 장자 문화와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모자. 이게 2006년도인가? 7년도에 네팔 그 산악 지역 트레킹 하면서 이렇게 정통 복장 입은 사람한테 사온 그 모자인데,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머리가 커서 그런지 맞지가 않네. 좀 이렇게 머리 사이즈가 작은 사람이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맨날 이 같은 모자? 같은 옷 입고 하니까 시청자들도 좀 지겨울 것 같아갖고, 되는 대로 그냥 집안에서 소품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딱 원래 그런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박수홍 사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굉장히 첩첩하고 하면 친형 징역 7년의 신경토로. 검찰이 박수홍 친형에게 행정형의 징역 실형 황망하다. 그러니까 박수홍은 7년밖에 안 되냐고, 이게 그래서 황당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결국 수십억 원을 횡령해 이 정도의 형을 산다면 법경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범죄인가? 박수홍은 이날 재판을 참가하지 않고 들었다. 찹찹하겠죠. 큰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 그렇습니다. 그죠? 최소 이거 000억이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박수홍 횡령이요. 최소, 넘는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방송에 박수홍의 친형이 보유한 재산이 최소 100억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기자 출신. 횡령한 돈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했는데 또 그게 또 불어가지고 또 그것까지 합친 거겠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으로 볼 때 이준호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친형에게 가진 재산을 모두 합쳐 박수홍 7, 친형 3으로 분할하면 이 문제는 덮어주겠다 했는데 형이 거절했다, 그 얘기죠. 박수홍이 친형의 재산은 밝혀진 것만 200억 수준. 3할이면 형 앞으로 60억이 떨어진다. 친형의 재산이 60억보다 많으니까 이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형은 박수홍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다. 본인의 가정보다 덜 가져가게 된다는 것을, 재산을 나누게 되면 100억이 박수홍이 친형 가져. 또 무슨 기사가 있지? 박수홍 빈털털이 오히려 재산 불려줬다. 친형지인 반박. 2021년이겠네요. 자, 박수홍이 빈털털이 남은 게 없단 것부터가 오구인 듯합니다. 박수홍이 명예의 집 상가들도 몇 개씩 있습니다. 형이랑 박수홍이 공동대표, 박수홍이 7, 형이 3배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과 형수, 그러니까 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쓰는 글이죠. 근데 이 부분을 살펴봐야죠. 형이랑 박수홍이랑 공동대표이고, 박수홍이 7, 형이 3배분으로 알고 있다. 그죠? 7대3으로 나누기 했는데, 이게 자꾸 어긋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럴 거예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수홍 개인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박수홍 집안에서 좀 이렇게 연예인은 그거잖아요. 박수홍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수홍이 프로그램 나와서 이거 뛰고 광고 찍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돈을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제 부모 입장에서 친형을 이렇게 좀 낀 거죠. 박수홍보다 나이가 많은가 봐요, 한참. 해가지고 그렇게 형이 이제 매니저먼트를 좀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형은 3만 가져갈게, 수홍아 네가 한 7만 7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근데 이제 수년이
되고 오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욕심이 조금씩 싹트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막 7대 3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가 그래도 내 밑에 동생이고 한데 어느 날은 또 6대 4 정도로 이렇게 슬쩍 배분을 하니까 얘가 말이 없네. 그래도 괜찮은 거보다 했고, 또 어느 순간에 또 5대 5로 또 하다가 급기야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얘가 별로 말이 없네 하니까 뭐 박성희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냥 그래도 형이고 부모를 모시고 더 하니까 뭐 그러니까 집이 어떤 그거니까 기둥이니까 뭐 그냥 하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세월이 누적되면서 자꾸 손을 넘어가지고 얘가 내 돈줄이구나 물주구나 좀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냥 뭐 승깔 안 부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 나눠줘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하겠죠. 그다음에 뭐 친형도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뭐 또 와이프가 있고 가족을 끼고 막 하다 보면 또 뭐 이런 곳에서 입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친형을 좀 지지하는 그 입김들이 막 더해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게 역전돼가지고 뉘앙스가 박수홍이 3, 뭐 친형이 7,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는 시츄에이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갖고 박수홍 내 통장에는 돈도 별로 없는데 형은 자꾸 막 이렇게 건물 사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만 해도 막 그 몇백억 되니까 소위 말해서 그거죠.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구르고 수익은 서커스 단장이 가져간다. 내가 계속 이렇게 제주를 굴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돈을 버는데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뭐 163으로 치면 소개비 정도 이렇게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소개비를 너무 많이 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10만원 버는데 10만원 소개를 뭐 받았다고 쳐. 그 매니저먼트 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일을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일당을 벌어오는데 10만원을 벌어왔어. 그러면 이제 만원 정도는 주고 9만원은 내가 갖고 원래 이런 구조인데 3대7이면 뭐 기획사면 그죠? 3만원은 주고 7만원은 이제 내가 가져가고 자꾸 카톡이야. 7만원은 내가 가져가고 이런 구조인데 3만원은 잠깐 자꾸 카톡이 와가지고 그냥 카톡을 끊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7만원을 주고 3만원이 7만원은 내가 먹고 3만원은 그 정도 줄 수 있다. 그런 구조인데 어느 순간부터 딱 내가 10만원을 벌어오니까 저 사람은 그냥 전화 한 통 받고 이제 소개만 해주고 별로 한 것도 없고 현장에서 구른 건 난데 먼지 먹고 구른 건 난데 갑자기 소장이 7만원을 가져가고 나한테 한 3만원 정도만 주니까 열이 받는다 그거죠. 그게 막 한두 해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 형제지간 간에 싸운다 그 남들이 보면 좀 눈살을 찌푸릴 이야기지만 뭐 박성웅을 탓할 일도 아니고 뭐 형을 모르겠죠. 우리가 뭐 박성웅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억울한 점이 많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장자 문화 해가지고 모든 부모들이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굉장히 첫째를 낳는 순간 얘는 우리 가문을 지킬 우리 가문을 이어받을 당주, 가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가주는 가족이나 가문의 우두머리 보통 가장이라고 부르는 경우 많고 일본에서는 당주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뭐 해가지고 한 세대 가문이 장용.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랑 문파를 이어받을 다음 차기 장문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첫째를 낳는 순간 되게 각별하게 느끼죠.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첫째를 낳을 때는 굉장히 막 각별하게 얘는 내 피와 뼈를 이어받은 내 DNA를 이어받은 나의 분신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각별하게 키워. 근데 둘째를 낳을 때부터는 이제 루틴화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그냥 익숙한 경험에 의해서 둘째, 셋째부터는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근데 첫째만큼 그렇게 각별한 정을 가지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의식 중에 은연중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성계도 그 이방원 이슈가 있지만 그 왕자의 난 일어났을 때 이방원이 결국 왕이 됐잖아요. 하지만 동생들은 다 죽였어. 다 죽였는데 그 장자형, 그러니까 원래 장자는 아니었고 그 정종이었죠. 정종이었는데 형은 그래도 왕 노릇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실질적인 그 실권자였지만 형을 우선 앉힌 다음에 왕 노릇을 하게 하고 몇 년 은퇴하게 한 다음에 정종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안빈 낙도하면서 이렇게 살게 됐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방원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그 동생들은 그 권력 싸움에서 다 죽였지만 장자인 그 첫째는 그래 했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째는 약간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자면 그 뭐 옛날 1960년대 뭐 이렇게 막 대가족들 있잖아요. 막 13만 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찢어지게 막 집이 가난해. 그런 마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지어 갖고 막 엄청 막 가난하게 살아. 하지만 이제 어때요? 첫째를 낳게 되면 그런 거야. 얘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대들보다 해가지고 첫째는 손에 막 삽도 묻히지 않게 한 다음에 늠름하게 키우는 거예요. 늠름하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소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될 수만 있으면 대학까지 막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딱 이렇게 장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엘리트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문을 일으킬 자니 너는 좀 이렇게 성공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해준다 그거죠. 둘째까지만 해도 또 지원을 해줘요. 너는 뭐 첫째를 도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기둥을 보자는 역할로서 뭐 이렇게 또 이제 뭐 중고등학교 원하면 대학교까지 또 이렇게 보내주고. 하지만 그렇다고 셋째나 넷째부터는 갑자기 이게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찢어지게 지금 가난한데 첫째나 둘째까지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희들부터는 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일손도 부족하기도 하고 하니까 멍에도 메고 소 여물도 주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만 보내줄 테니까 뭐 알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 농사일 좀 도와줘라. 농사를 해야 될 일손이 필요한데 하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그다음에 이제 그 집안의 당주, 가주를 이제 도와줄 일손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농사도 짓고 소 여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어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자, 차남 이렇게 뭐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자라잖아요. 근데 또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차별받으면서 이렇게 첫째만 이렇게 퍼주고 뭐 둘째, 셋째부터는 이렇게 가라지처럼 이렇게 좀 대우받으면서 했으니까 내 자식 낳으면 나는 내 자식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이 사람이 본능 자체가 또 가진 게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제 막 농사 짓고 힘들게 살았는데 또 자식을 낳으면 첫째 자녀를 보는 순간 되게 또 각별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해가지고 처음으로 태어난 나의 자식이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그 자식한테는 또 이렇게 대학을 가도 전세방부터 이렇게 얻어다 주고 또 졸업하면 그 전세 자금 가지고 네가 앞으로의 인생을 개척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이제 새 차도 사고 취업하면서 새 차도 사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부터는
좀 집안이 가난하면 대학을 가도 이제 월세방 잡아주고 뭐 그런 거죠. 뭐 학원비가 필요한데 뭐 첫째는 뭐 이렇게 어릴 때 보면 막 이렇게 종합학원도 막 이렇게 수십만 원짜리 종합학원도 그냥 다니기 싫어도 딱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아 학원 다녀라 이렇게 지원하는데 둘째부터는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 학원비 좀 주세요. 막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은 돈 없다고 학원비도 이렇게 안 주게 되고 약간 뭐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수홍의 집안도 어찌 보면 거의 뭐 그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근데 이게 뭐야 박수홍이 어떤 그 집안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거 굉장히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에 퍼진 이 장자 우대 문화가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내가 장자가 아니고 좀 이렇게 둘째, 셋째 뭐 그 이하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약간씩은 그런 걸 좀 이렇게 봐왔을 거예요. 부모가 굉장히 이제 첫째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는데 좀 그 이하부터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대우가 아쉬운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첫째는 막 옷도 막 사달라고 조르면 막 사주고 장난감도 사달라고 조르면 막 이렇게 사주게 되지만 둘째부터는 좀 그게 있죠.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고 장난감도 이제 물려받고 부모가 뭐 조른다고 해도 잘 사주지 않아. 그냥 이 장난감이 있으니까 이미 장난감이 있는데 뭘 이렇게 하냐. 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을 뭐라고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 무협지 보면 이렇게 뭐 화산기아인가? 뭐 화산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그거야. 장로, 은퇴한 이제 장로, 뭐 이렇게 나이 든 장로면 첫째를 이제 장문인으로 생각하죠. 장문인. 그 다음에 이제 대제자 혹은 이렇게 대제자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문인. 그러면 이제 둘째나 셋째는 뭐 그 이하부터는 그거라고 그냥 기타 등등 제자들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첫째가 수제자나 장문인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갖고 이런 느낌으로 이걸 이해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홍이 이제 연예인이 됐지만 모르죠. 박수홍 밑으로도 뭐 동생이 있나? 막내인가?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마침 이제 형이 있어.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 형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박수홍이 후광을 내고 있으면 그 후광을 좀 이렇게 같이 타는 선상에서 이렇게 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둘째나 셋째가 연예인이야 잘 나가 그러면 첫째는 뭔가 좀 이렇게 직함을 가져요. 그 연예인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능동적인 역할, 좀 이렇게 직함을 가지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실장 혹은 뭐 수석 매니저 뭐 최소한 뭐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첫째가 그래도 가문의 어떤 당주, 우리 집안을 이어받을 뭔데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뭐 그런 예시가 찾아보면 한도 많아요. 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뭐 둘째나 셋째가 잘 나가는 뭐 인플루언서야. 그러면 이제 첫째도 뭔가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밑에 동생들은 뭐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첫째는 좀 어느 정도 알려주고 후광을 내고 뭔가 이렇게 뭐 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많거든요. 뭐 이렇게 이 세상을 좀 이렇게 넓게 둘러보면 굉장히 많아요. 막 굉장히 많은데 뭐 누구누군지는 제가 이렇게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언급을 하면 또 매기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생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거죠. 뭐 이성계 뭐 당주했고 근데 이런 거라고 이제 아이유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거잖아요. 장자 가족관계 보면 그 아버지 있고 어머니 남동생 이렇게 첫째가 대성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 뭐 둘째나 셋째가
이렇게 후광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뭐 첫째를 뭐 보좌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첫째가 잘 돼가지고 그냥 가족을 부양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약간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잘 되면 어차피 얘가 가문이 당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뭐 굳이 뭐 둘째나 셋째 어차피 뭐 이렇게까지 뭐 더 이렇게 그게 되는 거예요. 거시 그러니까 둘째가 만약에 아이유가 만약에 둘째였으면 뭐 첫째 오빠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유 오빠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띄워주는 약간 좀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이유가 장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모르잖아요. 아이유 뭐 남동생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남동생이 방송에 나온 적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아이유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 예전에 그 유승준 국민 가수 유승준 있었잖아요. 유승준 유승준 한참 막 이렇게 뜨고 그랬을 때 유승준 친형이 자주 방송에 나왔잖아요. 친형 했고 첫째는 그렇게 했고 친형도 막 잘생겼다 해가지고 막 TV에도 나오고 막 했잖아요. 유승준 동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생들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갖고 첫째는 또 얼굴을 비추고 약간 좀 이렇게 준 연예인 대접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둘째라 이렇게 받게 되는 거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박수홍 뭐 200억 재테크 시작해가지고 아이유 이건 아니고 이거는 뭐 최신 패션 동향을 알기 위해서 잠시 살펴보는 겁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오케이 뭐 그런 거고 아무튼 이거 닫아주고 닫기를 안 해줬네. 자 해가지고 이 부모의 생각이 어떠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친형이 좀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는 그 어떤 그 문파의 그 은퇴 장로 뭐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수홍 친형을 우리 가문을 이어받을 장문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는 박수홍이 아니라 박수홍의 그 친형편을 이렇게 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우리 첫째고 둘째인데 뭐 박수홍이 우리 가문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약간 이렇게 그런 시각이지. 그러니까 약간 당주 해가지고 당주가 있고 뭐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그 아까 그 화산파 뭐 이렇게 문파 얘기를 했지만 뭐 화산파가 있어. 화산파가 있는데 어떤 그 장문인이 친형이고 한데 어떤 수제자 대제자가 강호에 나가서 굉장히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잘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물자들을 막 얻어왔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죽을 고생 해가지고 진짜 막 칼 들고 검 들고 빡세게 구르면서 그렇게 많은 재화를 얻어오고 했는데 이건 나 개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번 건데 자꾸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완벽히 이렇게 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꾸 이 화산파에서 너 개인이 잘해서 한 게 아니다. 팀이라는 의식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너 개인이 해서 이건 성과를 낸 게 아니라 네가 혼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화를 쓸어 왔어도 너 개인이 혼자 성과를 낸 게 아니라 우리 화산파에서 네가 출정 나갈 때 내가 옷 다려주고 검 이렇게 갈아주고 칼 갈아주고 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값을 이렇게 보태주고 그런 거 다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기에 네가 계속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해 올 수 있는 거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굳은 일을 많이 했다 하기 때문에 얘가 혼자 벌어온 걸 자꾸 이렇게 화산파의 수입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화산파의 수입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화산파 이제 전체에 이제 분배를 하는 입장인데 또 자기는 또 장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문에서
자기가 일단 많이 좀 이렇게 그 재화를 쟁여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되면 이제 분배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 장모님도 결국은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자꾸 그 얘가 돈을 혼자 다 벌어오는데 자꾸 이제 n분의 1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 또 이제 좀 잘 키우고 싶고 하니까 유학도 보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싼 것도 사 먹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또 이제 와이프가 입김에 또 아 우리도 여보 좋은 집 살아야죠 하면서 막 샬라샬라 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가 그렇게 해도 되나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거는 잊혀지게 되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홍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화상파의 장로인 부모들은 야 좋게 가자. 이게 뭐 법원까지 가서 그래 박수홍 네가 빡세게 혼자 칼 들고 나가가지고 돈 벌어온 건 인정하는데 야 그래도 그 친형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남고 가문이 장문이 아니냐 우리 가문을 짊어질 적자 아니냐 친형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좀 섭섭하다. 약간 그런 시츄에이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억울하게 되는 거죠. 하고 박수훈 입장에서는 뭘 하든지 첫 번째는 그랬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되면서 아예 그냥 좀 이렇게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아예 그냥 독립적으로 집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했었으면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겠죠.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형을 좀 잘 나가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족 단위의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숟가락 얹어가고 이렇게 후광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은 잘 싸우는 그 제자는 따로 있는데 좀 이렇게 장모님도 숟가락을 얻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돈 문제 가지고 원래 좀 돈 문제가 생기면 원래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되는 거고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박수홍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재산 분쟁 뭐 그런 거 많을 거예요. 맨날 그 뉴스에 나오는 게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셔갖고 형제간에 하여튼 명절 때 모여 가족 회의를 했는데 자꾸 이제 재산을 유언대로 나누려 하지 않고 친형이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칼부림이 막 일어난 그런 뉴스가 최근에도 있었을 거예요. 명절 칼부림인가? 이건 흡연질책이고 재산 유산 상속 그런 거 여튼 간에 여기 안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제가 아는 사람도 나이가 저보다 한 몇 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부모가 이제 재산을 이미 나눠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살고 있지만 그 오피스텔에 이제 실소유주가 됐던 거죠. 형한테는 애초에 좀 많은 재산을 나눠주고 그 사람한테는 이제 너한테는 그래도 오피스텔 하나 남겨줄 테니까 이건 네 거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소유주가 되는데 그 오피스텔이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형이 조금 이렇게 사정이 어려웠나 봐. 그래갖고 동생한테 돈을 꺼달라고 했는데 동생한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월세방 잠시 이렇게 잡아줄 테니까 그 오피스텔을 팔아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로 하든가 하여튼간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이제 사정이 좀 이렇게 나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형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뭐 와이프하고 외식하고 가족들 데리고 뭐 그런 거는 놀러 가는 건 잘해도 그 동생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오피스텔 뭐야 반까지 빼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아, 돈 달라고 하는데 자꾸 안 주니까 그 동생이 그 법원에 가고 소송을 걸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돌려받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총재간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결국은 그 오피스텔 돈을 찾고 뭔가 좀 이렇게 잘 풀리진 않았어요. 뭐 그 돈 찾아가지고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한 4천만 원 이제 받아가지고 1년 내내 뭐 단란주 좀 다니면서 다 흥청망청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길에서 보는데 나한테도 막 돈 좀 빌릴 수 있냐 그러는데 안 빌려줬죠. 그러니까 왜냐면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1년 동안 놀러 다닐 동안 아니 한 번도 한턱 쏠게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제 다 쓰고 나타나가지고 사정이 어려운데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만큼 돈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좀 이렇게 잘 써야지. 그걸 가지고 어영부영 이렇게 막 흥청망청 다 그걸 써버리고 어떤 자기 미천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애초에 그 편의점 그 뭐 예전부터 그 집 만약에 팔아가지고 편의점이나 하나 할까 막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생각한 대로 그 편의점을 했어야지. 그걸 왜 자꾸 유흥하는데 다 흥청망청 다 써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냐 그 얘기죠.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도 뭐 제대로 된 여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단란주 좀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바뀌는 여자들에 빠져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박수홍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뭐 어느 정도 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남이 뭐라고 말하기가 이게 이런 복잡한 사정에 얽히고 설키고 감정 문제가 사실 감정 문제까지 이제 설킨 그런 스토리라서 뭐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남이 더 이상 이렇게 왈가왈부하기도 뭐하고 한데 뭐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뭐 그냥 박성훈 입장에서 뭐 그냥 그 형이 여태까지 그 뭐 착복한 거는 그냥 형이니까 뭐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내 인생에 뭐 관여하지 마소 하면서 앞으로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이제 손 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인데 또 재산이 또 이렇게 매덕 정도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뭐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막 했다고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승훈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결혼도 했잖아. 또 결혼을 했으면 또 여기에도 또 나름대로 또 파벌이 또 생기는 거고 또 이렇게 와이프의 처가까지 해가지고 이쪽 지지가 생긴 거고 그 옛날 왕들 보면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뭐 장자, 둘째 왕자, 셋째 왕자 뭐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본인들 생각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결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첫째 왕자를 지지하는 일종의 그 신하들이 있고 둘째 왕자를 또 따르는 신하들이 있고 그래갖고 내가 중간에 딱 이렇게 물러나고 싶어도 그 밑에 따르는 그 신하들이 그러면 당신이 물러나면 우린 다 나가리인데 그럴 거면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야심을 드러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당신만 철석같이 믿고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지금 낙동강 오래할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이 얽히면 참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박승훈 본인은 뭐 그렇게 호인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남 얘기라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얘기는 없고 아무튼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상 그 잠깐 둘러보는 세상 만사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딱 이렇게 잘 이렇게 주변을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딱 주변을 잘 살펴보고 내가 살아온 가정 뭐 이렇게 살펴보는데 첫째가 아니라면 뭐 둘째나 뭐 셋째였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차이가 좀 있다. 좀 이렇게 첫째에 대해서 지나치게 챙기는 집안에서 나는 자랐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또 뭐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 뭐 그렇죠. 뭐 부모가 뭐 일찍 여여가지고 첫째가 그냥 총대를 메고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뭐 이제 둘째, 셋째를 막 이렇게 다 학업 대학 다닐 수 있도록 학업 뒷바라지 해가지고 대성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가지고 막 둘째, 셋째가 막 의사가 되고 막 판검사가 되고 첫째는 막 그냥 노가다 목수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흔치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첫째가 희생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흔치는 않죠.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또 딱 명절 때 모이고 막 그러면 첫째가 좀 이렇게 거의 뭐 아버지격으로서 준 아버지격으로서 대접을 받죠. 왜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했던 뭐 그걸 아니까 뭐 밑에 동생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안에는 뭐 오히려 싸움이 없는 겁니다. 해가지고 사랑의 욕심, 돈, 이 문제는 고금이라고 수천 년 동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생겨오고 반복되는 거예요. 뭐 이상 뭐 도움이 될 일은 별로 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아무튼 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세상 잠깐 둘러보는 좀 포스팅적인 영상 녹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